예 변호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의외로 서울 고법 부장판사이신 이균용 예.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네. 이렇게 깜짝 지명을 했어요. 아마 그동안에는 거의 아주 막바지에 언론에 일부 보도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거의 후보자 대상에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여 변호사님이 또 이 사법부 돌아가는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제가 볼 때는 뭐 후보자로서 손색은 없는 것 아니냐. 다만 좀 대법관을 지내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대법관을 안 지낸 것이 조금 흠이라면 흠이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요. 전 뭐 이균용 후보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하기가 좀 재판 연구원 할 때 이제 같이 근무했었고. 아, 그랬군요. 오늘 예. 신문에 났지만 이분 딸이 첼리스트. 아, 예. 근데 그 이제 연주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 스탠딩 오베이션이라고 끝나고 일어서서 박수 치는 게 연주자들한테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예. 관중들이 전부 다 일제히 일어서가지고 예, 예. 그때 제가 스탠딩 오베이션을 했더니만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말씀대로 고등법원장, 대전 고등법원장까지는 했지만은 대법관을 안 지냈어요. 근데 이분의 어떤 법률 실력은 네. 대법관급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논문도 훌륭한 걸 많이 써가지고 법률 논문상도 받았고, 그리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자신만만한 분입니다. 워낙 본인이 실력이 있다 보니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어요.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실력이 진짜 있는데다가 예. 자신만만해 버리면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한다고요. 예. 그리고 이 동생도 사실은 판사 출신 지금 변호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 집안이 전 법조인 집안이고 아주 제가 수재 집안이구만. 수재 집안이죠. 뭐 이 초임 발령을 서울 민사지법 발령 받았을 정도니까. 예, 그렇다고. 그게 일본이 거의 뭐 1등은 아니지만 거의 10등 내에 들어야 되거든. 사법연수원. 그 정도로 하고 이 재판연구원 할 때도 하여튼 뛰어난 실력으로 대법관님을 잘 보좌했을 정도로 예. 실력이 뛰어난 분인데 다만 아쉬운 게 제가 저번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대법관을 지내고 네. 좀 퇴임한 다음에 이 조망이라 그러죠. 전체적인 눈으로 법원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운 다음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 맵사람 고 교수님이 네. 좀 거명했죠. 홍승면 부장 판사라든가 이종석 헌법재판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난색을 좀 표명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균용 부장이 네. 거기 이제 뭐 전체가 아니고 그 몇 사람 중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네. 하라면 제일 적합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신만만하다. 이게 결국은 그 고등법원장 취임사, 그 다음 옛날에 남부법원장도 했거든요. 네, 고등법원 지법원. 가기 전에. 네. 그때의 어떤 말들, 이런 걸 보니까 사법부 독립, 그리고 법관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들, 물론 뭐 조국같이 말하고 그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균용 부장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예. 너무나 순수한 법관이에요. 그게 오히려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좀 강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정치적인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예. 보면. 그거는 정치적 색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예. 그래서, 제일 그나마 제가 그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대법원장으로서는 네. 적합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균용 예.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뭐 국회 인준을 거치하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처리가 돼야 하니까요. 예.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야당에서도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헌결은 흠이 없다. 없어요. 예, 헌결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어거지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부결시켰을 예. 경우 역풍이 거슬 총선이 4월인데 거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심하는 것 같고 이균용
대법원장이 인준을 통과해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정말 많은 혹평을 들었던 예.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개혁 조치랄까 사법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균용 예. 후보자도 뭐 일성이 무너진 사법부 신뢰 예. 그리고 재판의 권위 회복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렇게 내세웠고 정치적 외풍 이런 걸 철저히 차단해서 법원의 독립을 예. 예. 지켜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방향은 제대로 잡은 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법원의 독립 이런 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수사일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걸 이균용 후보자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 교수님하고 많은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재판이 너무 졸속으로 행해지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 재판이 너무 늘어지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고등부장 승진제의 폐지. 예. 이걸로 인해서 법관들이 이제 뭐 고등부장 승진할 것도 없고, 그냥 나 여유와 법관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즐기면서 판사 생활을 하겠다. 웰빙 판사죠. 워라벨이라 그런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보통 요새 기일 들어가면 한 2개월 후, 3개월 후로 잡힌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이 국민들한테 고통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건 있죠. 나중에 이기는 쪽에서는 이겨도 늦게 갈수록 그 재판 결과 기다리라고 노심초사하는 거고요. 예. 지는 쪽은 지면 지금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엄청납니다, 이게. 예. 그렇죠. 아니, 지더라도 어차피 질 거 빨리 져버리면 이자 얼마 안 물어주고 끝나는데 이게 연 5%, 12%로 돼 있거든요. 예. 연 12% 이자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재판 지연,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이 법원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가 돼야 한다. 저는 지금 정치권의 독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 부분 이제 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념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 그것도 없어져야 되지만 이거는 사법부 독립하고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이건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그 재판에 이유 없는 지연 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균용 대법원장이 된다면은 이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고등부장 승진제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든지, 예. 꼭 부활 안 시키더라도,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재판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이균용 후보자의 과거 말을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했던 말을 그대로 한 게 있더라고요. 예.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국민들에게 비치는 절차도 공정해야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네. 이 절차가 자꾸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저번에 김태우 강서구청장하고 네. 그다음 최강욱의 재판이 지금 늘어지는 거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치면은 이게 대법원이 그렇게 자기들은 공정하게 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런 현상을 목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기울어져 있다. 예. 한쪽으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대법관이 그런 걸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공정하게 했다는 말을 해봤자 그거는 연목구호입니다. 예.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가 된다면은 어떤 공정한 재판, 그게 말로만 공정한 재판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판사들이 공정하도록 하는 재판을 비춰야 한다. 만들어줘야 된다. 그 두 개가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이 전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거치면서 사법부는 거의 망했다고 봤거든요. 무너졌다. 그게 무너지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한번 잃었던 신뢰를 다시 쌓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죠.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법원이 어떤 청탁을 법관한테 뒤로 돈 주면서 청탁을 안 해도 예. 공정한 재판을 해주더라.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대해서도 딱딱 비비를 잘 가려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판결을 해주더라. 예. 그다음
많은 국민들이 판사들이 자기 편한 대로 재판하지 않고 자기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판결을 해주더라. 민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형사에서도 정진석 의원 판결처럼 그렇게 황당한 판결을 하지 않더라.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판사가 이념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념이 판결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그리고 어떤 법관 임명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법관들이 어떤 대법원장을 믿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줘야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한테 우리가 많은 기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 대법원장 임기가 6년 아닙니까? 그 12년 동안 무너진 그 어떤 사법부를 갖다가 다시 세우는 사실 이균용 후보는 있죠. 이번에 정말 그 완전히 무너진 흥부집을 다시 세우는 정말 힘든 위기 시에 사법부라는 게 있죠. 사실 권위를 먹고 사는 데입니다. 네, 그렇죠. 사법부는 총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법부가 권위가 무너지면요. 사법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법부가 조롱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사법부가 권위를 세우는 데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신뢰받는 재판 그리고 공정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 근데 이게 전부 다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다. 이균용 대법원장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할 게 국민들 피부에 닿는 공정성과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는 제도를 어떤 식으로는 그거는 이균용 그 후보가 해야 될 거죠. 저희들이 뭐 여기서 100번 이야기해봤자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장으로 지명되고 나중에 통과되면 집안의 영광이고 본인한테 영광이지만 오히려 저는 이균용 대법원장이 된다면은 정말 고뇌와 그 이런 힘든 6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일신을 희생해서 대법원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힘든 여정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법원장이 됐다고 나 기분 좋다. 나 최고야. 이균용 대법원장 아니 대법원장이 조금 자신감이 넘치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될까봐 제가 드린 말씀은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사는 윤석열 대통령 항상 한 말 국민의 대법원장이 되라 이거예요. 어느 정파의 대법원장이 되지 말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도 이런 사법부 신뢰 회복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원이 가야 할 방안 깊은 성찰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인사청문회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아주 절제를 했어요. 다만 이균용 후보자는 능력 있고 일하는 법원을 좀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 간에도 좀 경쟁을 시켜야 한다. 그런 것을 보면은 현재 고등부장 판사 그 승진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법원장 그 후보 추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또 정착 비슷하게 돼야 갔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재판이 지연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사법부 신뢰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좀 도출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를 놓고도 좀 검찰이라든가 또 여러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논란을 빚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김명수 사법부가 마지막 이 대법관 회의를 한 모양인데 거기서 안건으로 안 올려서 자기 대법원장한테 넘긴 것 같아요. 한 달 남았는데 그거 올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 이균용 후보자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채택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죠. 아니 이균용 그 후보자가 그거 위헌적인 요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랬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인가요? 나왔을 때 제가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 그렇죠. 말씀을 몇 그렇죠.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법관 같으면은 그 어떤 지금 야권의 주장에 어떤 동조하는 네. 그러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뭐 사전 신문제도 네. 그거 할 것 같지만 전형적인 실무형 법관들이라면은 이게 맞지 않다는 건 법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뭐 정통 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도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예. 판단을 해야지 대법원에서 일종의 법관의 권한을 늘리는 일인데 짬짬이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검수완박에 이어서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렇습니다.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입법보다도 이거 이제 시행령이 대법원 규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말했더니 그대로 다 지금 이균용 후보자 말하니까 좀 못하지만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한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학계, 이야기했었죠. 법조계, 그다음 법관, 검사 다 모여가지고 그 심도 있게 연구한 다음에 이걸 추진해야지 대법원장이 한다고 그냥 몇 달 만에 지금 그 임기를 몇 달 안 둔 대법원장이 자기 치적 비슷하게 그 한다는 건 검수완박법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 그 퇴임하기 바로 며칠 전에 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균용 어떻게 후보하고 저하고 전화 한 번 안 했는데 제가 한 말하고 비슷하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런 그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라든가 민사사법제도의 어떤 절차에 관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누구 치적으로 하루아침에 해버리면요. 한번 해버리면 그 폐해가 잘못된 제도일 때 지금 검수완박법 폐해가 당장 지금 고소사건이 있죠. 그거 처리하는데 지금 몇 개월 뭐 몇 년씩 걸리고 뭐 거의 지금 경찰이 지금 고소사건에 매달리다 보니까 민생 치안은 완전히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그 강남역 사건 이런 식으로 신도림역 사건 난 식으로 그걸 순찰을 못하니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부작용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지금 정권이 아니지만 어때 국민한테 폼 나는 거 이때까지 해온 거 반대로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토착 외고를 무너뜨리는데 좋을 것이다. 이 생각만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더불어민주당 보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국민을 위한 어떤 그 정권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정권이 아닐까. 자기들 정권 유지하는데 그 진력을 하는 그 정치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균용 후보자가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 사법부에서 특히 치적 알박기로 해놓은 여러 가지 지금 거론한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법관 사무 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그거 법원장 그 선출직 이런 그 알박기를 해놓은 대못을 뽑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이 김명수 사법부가 특히 법원 노조라든가 이런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나름대로는 뭐 개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 법원 노조의 입김이 상당히 강화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중앙지법에서 재판은 6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뭐 게시문을 법원장 명의로 내걸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균용 후보자 지명이 되니까 바로 다음 날인 23일 날 법원 노조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제보들을 좀 해주라. 뭔가 이균용이를 딱 이 노조에서 쪼을 수 있는 그랬는데 오히려 그 게시판에는 반대 글도 많이 이렇게 게시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노조가 할 일이냐? 노조가 무슨 법사위냐? 국회 청문회를 하느냐? 하면서 이균용 후보가 조금 강성이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강성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 일반 공무원 노조가 좀 말랑말랑하게 봤죠. 또 안 봐도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시행했어요. 예.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이 말 된다면은 그때까지 참 좋았던 시절이 그렇죠.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되면 법원 노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사람 딱 그 이균용 후보의 인상도 보셨잖아요. 예. 좀 강하게 좀 보이잖아요. 깐깐하게 보이죠. 그리고 본인이 실력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뭐 꿀릴 게 없죠. 꿀릴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공무원 노조가 사실은 민노총 계열 아닙니까? 예,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은 예. 민노총 계열이면 결국 야당하고 지금 같은 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법원 노조에서 아마 그 법원 일반직 그때 이균용 후보하고 같이 근무했거나 그럴 때 뭐 술집 갔거나 이런 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균용 후보도 술은 좀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때 뭐 말 실수했다는 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술 먹고 나면은 예. 그런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결국. 또 이균용 길들이기를 좀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도 이게, 딱 우리도 카드를 쥐고 있다. 그 대법원장 되면은 갑자기 노조 힘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걸 하면은 이거 딱 딱 들이대는. 들이대면서 딜하자. 이거 용인데 사실은 노조가 할 일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이균용 네. 후보자가 이 대법원장으로 정식 취임을 하게 되면은 정말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맞습니다. 세우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